반갑습니다. 손성민 강사입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영상을 2개 올리고 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켜고 앉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또 학부모님들께서 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중상위권을 위한 심화 시작,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흔히 지금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 시기를 거치면서 조금 난이도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할 이 중상위권이라 함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센 B단계까지만 풀어도 우리 학교 시험은 다 맞거나 하나 틀려요. 그래서 저는 A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트 센 A는 전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서 학교 시험은 라이트 센만 해도 100점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100점이면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거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공부해서 학교 시험에서 A가 나오고 있는 친구들, 저는 이 친구들을 그냥 중상위권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 말고 또 뭐 극상위권도 있겠죠, 물론. 그리고 흔히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규정을 지을게요. 심화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술술 잘 풀린다는 게 아니라 이거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왜 해야 되지? 라던가, 그러니까 이 수학 공부에 대해서 왜 라는 의문을 달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 습관이 완전히 배어있는 친구들 있죠. 왜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 말고, 내 숙명처럼 공부는 내 숙명이야. 그냥 나는 지금 학생이니까 그냥 공부를 하는 거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을 저는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원도 다니고 있고 하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 학교 숙제하고 학교 숙제도 잘 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서도 일주일에 뭐 3번이라던가 뭐 1시간만 2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내주는 과제도 잘 해결하면서 학교 시험도 A 정도는 나오는데, 중요한 게 그 학교 시험에서 A가 나오는 아이들이 한 반에 한 4-5명 정도 있는 정도의 시험 수준, 즉 다시 얘기해서 센에서 B단계 정도만 풀어도 학교 시험에서 A가 나오는 그 정도의 학교 시험 문제를 A 맞는 친구들, 이렇게 규정을 짓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시단계를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많이 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원의 커리에 맞고 믿고 맡기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센 시단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요. 자, 사실 운동을 한 몸은 아닌데 왜 흔히 근육을 키운다라고 할 때 저는 뭐 PT 이런 걸 안 받아봤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누워서 벤치프레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들어 올리다가 내가 혼자 했다면 힘들어하고 멈출 때, 그때 트레이너 분께서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올라가죠.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면 또 하면서 밀고 올라가죠. 그때 이제 근육이 조금 손상이 되면서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이제 섬유가 좀 굵어지고 커지면서 이렇게 몸이 좋아진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겠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그냥 이렇게 약간 손상도 됐다가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되면서 점점 더 근섬유가 커지고 굵어진다,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시단계는 그리고 어쩌면 안 해도 학교 시험 그냥 만족할 수준의 점수가 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왜 굳이 해야 되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보게 될 대다수의 학교 시험 문제는 중학교 때 학교 시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일단 내용의 깊이가 좀 많아지고 내용이 또 섞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단원 제목들이 그대로 고등학교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좀 깊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 고등학교 때의 B단계를 푼다라는 느낌이 지금 여러분들이 C단계를 푸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센 B와 고등학교 때 센 B를
우리가 체감하는 느낌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중학교 때 센 C단계 정도를 해두는 그러한 예방접종을 해둬야 고등학교 가서 B단계가 그 느낌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공부의 준비 운동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센 C단계는 여러분들이 꼭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요 그룹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센이나 라이트 센을 풀게 되면 한 90%, 80% 이제 수업을 듣고 뭐 개념을 이해하고 풀라 그러면 한 8, 90% 정도는 맞추는 친구들인데 거기까지만 딱 하고 뭔가 자신감이 좀 있는 건 되게 좋은데 C단계를 도전해라고 할 때 그 어떤 왜 도전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왜 C단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의 B단계와 고등학교 때의 B단계는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체감할 때 고등학교에서의 B단계는 중학교 때 센의 C단계를 푸는 느낌으로 다가올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고등학교 가고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뭐 아니면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따서 이제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공부를 C단계까지는 좀 봐달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로는 C단계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정복할 수 있을까? 처음 해보잖아. 내가 만약에 B까지만 했어. 라이트 쌤만 했어. 근데 센 C단계를 갑자기 해야 돼. 하고 딱 펴놓으면 보통 센 C가 센 책에서 양쪽 페이지 한 장이거나 아니면 한 장 반, 또 어떤 페이지는 두 장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딱 해야지 하고 앉아서 이거 한 2시간이면 풀까 하고 이제 접근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좀 힘들어요. 일단은 이런 예를 들게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제가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8,848m라는 그 수치를 알고 있잖아. 8,800 거의 9km 가까이인데 그것도 막 비탈이고 저 위에 고도가 높아서 산소도 희박하고 우리가 막 산꼭대기는 어쨌든 눈이 항상 쌓여있어. 만년설이니까 이런 거 다 알아요. 그 등산하는 거 보면 막 숨차고 막 얼굴 고드름 달려있고 막 이제 그죠? 봤을 겁니다. 야, 난 못할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런 분들 또한 8,848m를 내가 한 방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여러분들 실제로 등반 과정을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요. 오늘은 저기 3,000m, 뭐 저 지점까지. 내일은 고위의 3,000m 지점에서 하루 묵고 4,000m, 오늘은 1,000m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갈수록 마지막에는 오늘은 내가 딱 저 100m만 올라가면 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심화를 하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C단계를 그냥 심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 C단계를 보면 한번 책을 펴보세요. 제가 여기 띄워드리진 않을 텐데 센 C단계를 보면 문제 위에 몇 번 유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유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 문제 위에 보면 유형 3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유형 2 그리고 유형 4 이렇게 두 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 접근할 때는 유형 하나에 대한 심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유형 이상 섞인 거 말고 유형 하나에 대한 심화 유형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쭉 풀어본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쭉 풀어보는 것도 사실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B단계와 C단계를 좀 섞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중단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C단계가 나올 텐데 그 C단계를 갖다가 하루에 다 해야지 하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한쪽만 해보자. 6문제 정도만 해보자. 그리고 C단계라는 오늘 딱 30분만 투자해보자. 그럼 한 문제 5분 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단기적인 목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C단계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C단계 30문제, 20몇 문제 다 풀어야지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경험은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샌다컵에서 예전에 이제 지금은 없지만 센수학 인강을 10년 정도 있었죠. 그럼 보통 한 번 촬영을 가게 되면 4강 정도를 촬영을 합니다. 넉넉하게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 커리에 따라서 1, 2, 3학년을 쭉 찍으면 어떤 날은 뭐 1학년은 개념 강의 찍고 2학년은 B단계 찍고 뭐 3학년은 C단계 찍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어떻게 잘못 걸리면 하루에 가서 C단계만 4강을 찍는 날이 있어요. C단계만 4강을 찍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가르치는 강사이고 그 문제들 이미 충분히 여러 번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 4개 찍는다는 자체가 부담이 돼요. 하물며 제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C단계를 갖다가 한 중단원 B단계가 끝난 다음에 오늘은 C단계 6문제 해야지 하고 6문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리고 그 다음 중단원 시작 B단계, A단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C단계를 좀 끊어서 6문제씩 나누어서 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한 바닥을 하겠죠. 물론 너무 괴로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문제씩만 끊어서 한 15분 잡고 그래서 그렇게 좀 부담 없이 처음에 접근을 해 나간다면 C단계가 수월하게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좀 되네 내가 C단계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품 정도의 문제집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채널에서 제일 그 조회수가 많고 많이 보시는 게 상위권을 위한 중등 수학 학습법 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옷이 이렇게 녹색을 좀 입고서 찍었었는데 그게 제일 여러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제 레벨별로 나눠서 교재를 섞어가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거기 있는 그 커리대로 교재 4권 정도의 심화서를 다 따라가는 친구들은 좀 드물죠. 댓글 중에도 봤어요. 이걸 다 해야 되나요? 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몇 권을 선택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 생각에는 학교 시험 A 정도는 나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막 심화를 한 건 아니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1품 정도까지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품 정도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중학수학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머님들께서는 A급이나 뭐 이제 뭐 최상위 수학이나 블랙라벨 이런 것까지 쭉쭉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꿔서 제가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제자들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꽤 오래 했겠죠. 근데 제일 최근에 대학을 간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교 에 갔습니다. 뭐 학부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문과 쪽이에요. 문과 쪽인데 그 친구 중3 때까지 제가 시킨 걸 생각해 보면 중3 때 뭐 시켰었지? 중3 때 그거 했어요. 중3 때 1품까지 했어요. 정확히. 심화서 1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센 같은 거 한 권. RPM이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친구의 중3 때니까 좀 전인데 어쨌든 그 친구를 데리고 1품까지 하면서 중3 때 그 당시에 선행을 프리수학의 바이블이라고 이투스북에서 나온 책으로 했습니다. 되게 가벼운 책이에요. 선행으로 보기 가벼운 책인데 중3 때 딱 그거까지 1학년 고1까지 딱 그렇게 선행을 시키고서 그 정도의 심화까지 시키고서 고등학교로 올려서 공부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만 공부해도 모두가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독서량이 많기 때문에 문해력이 좀 있었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 친구를 좀 더 푸시를 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 조금 덜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바꿔 얘기한다면 수학에서 너무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목을 밸런스에 맞춰서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연회 같은 걸 가면 독서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수학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지식을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는데 사실 텍스트를 보고서 지식을 얻는 이 연습이 지금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자가 많은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그 이제 문해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새 강조되고 있는. 그래서 활자로 되어 있는 걸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 머릿속에 조합해서 아웃풋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이 뭐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활자로 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활자를 읽고 뭐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협지 같은 거 많이 봤었죠. 근데 무협지를 읽더라도 그 무협지를 보면서 활자를 읽고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하는 능력 이 자체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도형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도형이 주어지지 않아도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갖다 내가 좌표평면 위에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또한 그 독서 능력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좀 오랜만이라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를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첫 번째 센 C단계까지는 그래도 우리
중상위권이라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센시 단계 어떻게 공부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오늘. 그 다음은 조금 더 내가 여기서 해결되는 능력, 해결되는 어떤 기쁨을 찾았어. 그렇다면 1품 정도까지는 좀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시 단계까지 해결하고 난다면 1품에서는 아마 만점 도전을 위한 고난도 문제,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전 영상에도 있긴 하지만 개념 핵심 기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쌤 B단계 수준입니다. 쌤 B단계 수준으로 쭉 가다가 만점 도전을 위한 고난도 문제 요 정도도 역시 B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B하고 C 사이? B 플러스, B상? 뭐 요 정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이뤄가는 최고 수준 문제, 이게 이제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C단계보다 조금 더 위쪽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기까지 도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조금 B단계까지만 하고 안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학교 시험에 A가 나오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 정도 심화까지는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나누어서 도전해 보시고 이룰 수 있는 목표를, 계획을 세워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